아,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권학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어도 너그러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존경하는 유별남 작가님의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빛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빛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 뭐 빛으로 만든 그림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실제로 빛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과학적으로 이게 물리학적인 뭐 파장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사진 내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빛을 뭐 성격을 몰라도 우리가 사진 찍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 나갈 때, 내가 찍는 사진을 어떨 때 보면은 만약에 인물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인데도 또 다른 날 가서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건 정확히 모르고, 아, 이때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찍혔다, 이게 아주 그냥 럭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빛이 다양한, 우리 야외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광에서 오기 때문에 다양한 날씨라든지 대기 조건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쭉 할 건데, 요게 이야기만 들으면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십니다.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좀 풀어가지고 아주 쉽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성격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딱딱한 빛과 부드러운 빛. 같은 개념이에요. 딱딱한 빛이 아니면은 부드러운 빛이겠죠. 부드러운 빛이 아니면 딱딱한 빛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딱딱한 빛과 부드러운 빛.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연현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장소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빛이 되고 어떤 장소에는 딱딱한 빛이 되는지, 요것만 아시면은 아마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진 조명을 원래 할 때 꼭 필요한 이론적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빛을 봤을 때 이 빛이 어떤 빛인지 내가 분석하고 알 수만 있으면은, 그런 거를 내가 원할 때 그런 현장에 찾아가거나 그런 걸 캐치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표현이 가능한데, 그런 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내용이 복잡하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가 왜 이런 빛을 알아야 되느냐 이러면은, 옛날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진 작가랑 똑같은 눈으로 바라봤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에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그런 작가라고 하는 이제 인상파 화가들, 이 그림을 여기 보면은, 이 레이저 나오나?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역광에서 그린 거죠. 역광에서 그렸는데, 이 모네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빛의 상황이 변화하기 전에 이 인상을 아주 잽싸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림에 담겠다, 그런 의도로 갖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디테일은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붓자국이 몇 번, 두 번 지나가고 끝난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모델이 딱 서 있는 이 부분이 역광에서 흰색, 약간 반사가 되는 흰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죠. 요런 이렇게 반사광이라든지 이런 그림자 처리, 그리고 이 소년이 역광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처리를 했는데, 우리 사진가가 지금의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이 시절에 이제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지 느낌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진을 보면은, 요쪽 사진은 이제 자연광, 우리가 이제 전혀 그 자연 상태에서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연광으로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똑같은 모델인데 옆에다가 조명을 양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제 느낌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담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어색하기는 하지만은, 강렬한 어떤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사두라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시면은 거기 뭐 약간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그런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그 말을 듣는 사두라는 사람인데 그 느낌을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강렬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예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야라고 해가지고 노천 탄광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데가 있어요. 거기에 원래부터 살던 원주민이 여기 자리야에 있는 그 소수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탄광 개발이 100년 전에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전부 탄광이 다 들어서고 하니까 농사도 못 짓고 거기,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 탄광에 몰래 들어가서 이 석탄을 갖다가 이렇게 이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이 석탄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 노천 탄광이니까 그냥 주워가지고 담아와서 그거를 한번 구워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사진 먼저 찍혔죠. 여기 걸어오는 걸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한 걸음 정도 여기 앞에 있고 이건 뒤에 있으니까 먼저 찍혔는데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빛을 양쪽에 여기 하나 여기 프레임에는 안 보이지만은 설치를 해놓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운 빛이 양쪽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이 모델은 밝게 빛나고 있죠. 밝게 빛나기 때문에 이 모델에다가 노출을 맞추니까 이 하늘이 하나도 안 날아가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비슷하게 촬영을 했지만 이 모델도 어둡고 이 모델을 밝게 하기 때문에 이 하늘이 있는 부분에 디테일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이제 빛을 이용한 테크닉인데 이런 어떤 그 표현도 가능하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빛을 다루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도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빛을 다루는데 이렇게 어렵게 느끼느냐?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 눈으로 빛을 전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다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볼 수 있는 빛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사람 눈이죠. 우리가 이 전등이 하나가 딱 켜져 있고 여기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전등에서 빛은 사방으로 다 나오겠죠. 모든 방향으로 빛이 다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눈이 보는 빛은 전구에서 바로 들어오는 빛. 그래서 우리가 전구가 빛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구에서 빛이 책으로 나가가지고 이 책에서 반사돼가지고 돌아오는 빛, B. 이 반사되는 이 빛을 보면서 우리는 이 책이라는 그 상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볼 수 없느냐? 이러면 C. 그러니까 이 전구에서 이 책으로 가는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C가 보인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빛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C의 빛을 보려면은 이 공기 중에 안개 안개 같은 그 효과를 꽉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이제 C가 이 책으로 가는 동안에 그 안개 같은 파티클에 어떤 그런 게 만나서 다시 되돌아오는 빛이 있으면은 볼 수가 있겠죠, C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전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전구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이제 갓을 하나 씌웠어요. 갓을 씌웠는데 이 갓은 이제 빛이 투과하지 않는 갓이에요. 이 전구보다 훨씬 더 이 갓이 높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있는 요게 이제 갓이고 요 안에 전구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깜깜한 밤에 불을 켜놨어요. 불을 켜놓으면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전구가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까맣게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으면은 이 빛이 날아가다가 이 눈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여기에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이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찍을 때 빛이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게 보여야지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는 요런 것들, 파티클만 보고 아, 빛이 어떤 상태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에 관한 빛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든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도 레이저 포인터지만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레이저 포인터는 이 모습이에요. 이 레이저 포인트 기계에서 레이저가 이렇게 쭉 날아가 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빨간 점이 보이는 거죠. 이 모습이지만은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도 이 중간에 제 손에서 반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 끝에 이 레이저가 맞는 이 부분만 눈에 보이는 거고 이 가운데 쭉 가는 이 빛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상태인데 우리는 이렇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어렵고 두 번째 또 뭐냐 이러면은 만약에 조명을 이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대체로 이게 빛이 너무 순간적으로 반짝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이러는데 만약에 조명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 그게 거의 전부 다겠죠. 만약 우리가 이제 플래시를 갖다가 카메라에 달고 사진을 찍으면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빛이 너무 짧게 반짝해가지고 아까 여기처럼 이런 가운데 가는 것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빛이 우리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러면은 이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죠. 혹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빛이다, 조명이다. 사진을 찍을 때 조명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이 사진의 품질이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고 지나갑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이렇게 굉장히 스튜디오에서 쓰는 좋은 조명으로 촬영한 두 사진인데 보시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크롭바디의 이제 작은 카메라고 얘는 풀프레임의 이제 그런 카메라죠. 그래서 또 여기 프레임만 똑같다면은 좋은 빛의 환경에서 이 품질 차이를 거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도 거의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거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D3200이라고 하는 제일 싼 DSLR 중에서 이제 엔트리급의 이제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거나 여기 이제 D800으로 찍은 카메라나 거의 이제 요 프레임만 맞춘다면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까매서 그렇지 여기 굉장히 이제 풍부한 조명이 이 나무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빛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사과를 촬영한 사진은 같은 조명을 이용해서 찍었지만은 다릅니다. 두 개의 사진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항상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 그림자가 첫 번째 사진의 그림자는 여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날카롭게 끝나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나눠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그림을 보세요. 처음에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자가 굉장히 날카롭게 떨어지는 이 사과의 사진이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이 그림자가 굉장히 부드럽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림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런 빛을 가지고 우리는 부드러운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날카롭게 떨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딱딱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인물 사진을 찍거나 무엇을 찍더라도 그림자를 집중해서 보면은 그림자가 날카롭냐 부드럽냐 딱 이 차이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이제 높아심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 이 진하기를 날카로움과 그 부드러움의 차이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 콘트라스트라 그러죠.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차이. 이 차이는 반사광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빛의 성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 콘트라스트의 차이는 반사광이기 때문에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고 그거를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이 경계면의 날카로움이냐 경계면의 부드러움이냐 요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딱딱한 빛이 되고 어떻게 부드러운 빛이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빛이 하나가 있어요. 빛이 하나가 있고 여기 정육면체가 하나 있죠. 정육면체가 하나 있으면은 빛이 하나일 때 그림자가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기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 빛이 두 개가 됐어요. 근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자가 두 개가 생겨져요.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두 그림자가 겹쳐지는 부분은 그림자가 겹쳐지지 않는 부분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자가 이 조명이 노란 선에서 나오는 그림자는 여기 있고 여기 회색 선으로 나오는 그림자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어둡게 되어 있는 그림자 속에 사람이 눈이 들어가서 이 빛을 보면은 둘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 있죠. 조금 밝은 부분.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그림자 있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빛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보이겠죠. 지금 여기에 서서 본다 그러면은 이 노란 빛 요것만 보이고 요거는 아니지. 요것만 보이고 요 노란 빛은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서서 보면은 얘가 여기 노란 빛이 여기 끝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중첩이 된다. 빛의 소스가 한 개라고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하지만은 사실 빛의 소스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라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촬영을 해보면은 지금 빛이 한 개 이게 빡 터졌죠. 그러면은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한 개 딱 생깁니다. 요 사진에 보면은 그림자가 한 개 정확하게 생겼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똑같이. 이거는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보인다는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빛이 두 번 터졌죠. 똑같은 빛이. 두 번 터졌으니까 이 그림자가 중첩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빛이 4개가 됐어요. 4개. 4개가 됐다면은 이 중첩되는 이게 훨씬 더 다양하겠죠. 요 안에는 빛이 이 4개 중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그다음 요 부분은 4개 중에 3개가 들어가지 않은 거. 딱 한 개만 들어간 거죠. 요거는 4개 중에 2개가 들어간 거. 요거는 4개 중에 이제 빛이 3개가 들어가고 1개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빛을 4개를 세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중첩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는 그림자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밝기가 점점 그라데이션이 되죠. 부드럽게. 이제 다 왔어요. 이제 핵심이 원래 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빛이 10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이게 10개의 단계로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이 4단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요렇게. 그렇게 해서 실제 빛을 10개를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해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걸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림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갖다가 실눈을 뜨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경계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사과 그림에서 봤던 여기 사과 그림에서 봤던 이런 부드러운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은 부드러운 빛이 이렇게 그 다양한 위치에 있는 많은 발광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그 사진을 막 찍거나 이럴 때 옆에 보시는 막 큰 소프트박스도 쓰고 지금 보시는 이런 엄브렐라 이런 것도 쓰죠. 이거를 쓰는 이유가 얘가 빛이 발광을 할 때 모습을 촬영을 해보면은 여기서 나온 빛이 이 우산으로 가가지고 우산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촬영해서 보면은 마치 이 우산 전체 면이 다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소프트박스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박스에 이게 면입니다. 면. 소프트박스에 이제 빛이 나오는 면. 이 소프트박스에 빛이 나오는 면에서 모든 방향에서 빛이 다 나오는 거죠. 만약에 얘를 갖다가 그 1mm씩 잘라서 본다면은 1mm의 작은 전구들이 경계가 없이 무한히 빡빡하게 이 면적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은 소프트박스가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전구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이 소프트박스의 이 디퓨저 천 전체가 발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끝에서 나온 빛도 여기로 가고 이 반대쪽 끝에서 나온 빛도 이렇게 옵니다. 여기와 여기의 거리 차이만큼 이 면적의 총 면적의 거리 차이만큼 빡빡하게 들어있는 전구가 무한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가 무한히 많은 전구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이론이 딱 한 게 있습니다. 발광 면적의 크기, 발광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빛이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운 성격의 빛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소프트박스라도 얘보다 훨씬 큰 소프트박스를 쓰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성격의 빛이 나오는 거고, 조금 더 작은, 아주 작은 그 소프트박스를 사용한다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딱딱한 성격의 빛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을 찍어 봤어요. 모델을 찍어 보면은 요 빛이 어떤 빛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빛에 비해서 이 빛은 딱딱한 성격의 빛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조명을 안 쓰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단일한 작은 면적의 광원이 이 환경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떠 있는 한낮에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 태양이 떠 있는 그런 그 한낮이 아니고 만약에 구름이 껴 있어요. 구름이 껴 있다면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구름으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안 보여요. 그 구름 전체가 발광 면적이 되는 겁니다. 구름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구름이. 그래가지고 큰 면적의 광원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성격의 빛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성격의 빛을 만들어 가지고 촬영을 한 샘플이에요. 여기 보이는 거는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겁니다.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야외에서 촬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빛을 그 조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얘가 이제 실내든 실외든 어떻게든지 다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보시면은 큰 면적의 이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큰 면적이죠. 여기 그 디퓨저 해가지고 반투명한 종이를 이렇게 붙여놨죠. 뒤에 소프트박스도 2개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큰 면적의 빛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사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방향성은 있죠. 여기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빛이 가잖아요. 빛의 방향성은 있기 때문에 콘트라스트는 유지가 돼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면적의 빛의 소스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의 빛을 만들어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론인데,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의 결과물을 보고 이 빛의 상황이 어떤 성격의 빛이었는지 그거를 분명히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그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가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비슷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이론이 많이 있어요. 이론이 많이 있는 게 왜냐하면은 그 태양, 그건 그냥 곁다리로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물체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으로 찍은 빛은 딱딱한 빛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얘는 하나의 점광원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딱딱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어떤 빛의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가 크기가 요만한 크기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면은 얘가 피사체로 점점 가까이 올수록 내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얘가 가까이 오면은. 그러니까는 훨씬 더 부드러운 빛이 되고 멀리 가면은 멀리 갈수록 딱딱한 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에 따라 가지고도 충분히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광균일도라 그래가지고 얘가 그 빛의 발광체가 균일하게 그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되는데 얘가 가운데는 이렇게 굉장히 밝았다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되는 빛 환경일 때도 그 빛의 그 양에 따라 가지고 그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다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알았던 어떻게 딱딱한 빛이 되고 부드러운 빛이 되느냐. 이게 딱 하나 알려드렸죠. 발광면의 물리적인 크기.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거는 이제 다 일맥상통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러면은, 한번 제가 여기 세팅을 해놨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